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러시아의 폭풍군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가 탈북한 분의 사연입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폭풍군단의 실체를 파헤쳐 드린다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제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폴란드에 온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하지만 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는 것이 저에겐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걸까요? 가슴 한편에선 묘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조국에 남겨둔 가족과 동료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자유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저 혼자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걸까요? 저는 북한에서 폭풍군단의 대위로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랑하는 정예부대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낡은 장비와 부족한 식량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모인 허울뿐인 부대였죠. 보급품은 끊임없이 부족했고 우리가 받는 훈련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한낱 벽돌 깨기나 격투 훈련 같은 것에 불과했죠. 정예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진정한 전투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체제와는 아무 연줄도 없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평범함마저 체제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충성을 다했던 체제가 오히려 제 가족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상관이 내민 손은 차갑게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자원하면 부모님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약속이 정말로 지켜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부모님을 구할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뿐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러시아행을 결심했습니다. 러시아로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몇 년 전 우연히 배우게 된 러시아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러시아어에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정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나 중국어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부대에 잠시 머물던 러시아 유학생을 만났고 그의 발음과 억양이 신기해서 호기심에 몇 마디를 배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강연을 하러 온 인물이었는데 저는 그의 말에서 어떤 독특한 리듬을 느꼈고 나도 그 언어를 할 줄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공책에 그가 알려준 러시아어 단어들을 몰래 적어두고 혼자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호기심이 저를 살린 셈입니다. 전쟁터에서 러시아 병사들과 마주할 때 그들에게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네면 경계심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 몇 마디가 제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파병된 이후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병사들의 훈련에 끼지도 못하는 총알바지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각종 고도의 전술 훈련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우리는 그 훈련에 참여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하거나 비상시에 희생될 일종의 방패막이로 여겨졌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매일같이 굴욕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우리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함께 훈련에 나서면서도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러시아 장교들이 우리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북한 병사들을 가리키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애들은 정말 쓸모가 없지 않나. 총알바지로는 딱이긴 해도 말이야.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설프게나마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제가 그들의 모욕을 고스란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가 으스러질 듯한 굴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외치던 선전은 결국 이곳에서 이런 처참한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러시아 병사들의 훈련은 우리가 봤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를 사용해 전투 기술을 반복 숙달했고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찰 훈련, 야간 투시 장비를 이용한 전투 시뮬레이션, 복잡한 전술적 이동 훈련 등 모든 면에서 그들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낡은 AK-47을 쥐고 연습하는 게 고작이었으며 현대전에 필요한 전술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 순간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북한에서 선전으로만 듣던 강한 군대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일부러라도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넬 때 러시아 병사들은 잠시 흥미를 느끼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이내 저는 다시 그들 사이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더니 한 병사가 웃으며 그래도 이 중 하나는 인간처럼 말할 줄 아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북한 병사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인간 이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고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온 내 삶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과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버텨왔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찰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밤 숲속을 가로질러 숨을 죽이며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끝이 저려오는 추위 속에서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폴란드로 도망쳐온 그날, 저는 비로소 자유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손을 흔들거나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서열이나 감시자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낯선 나라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 자유는 마치 갑자기 던져진 깊은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저처럼 매 순간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무제한의 자유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마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조차 막막했던 겁니다. 가끔은 폴란드의 거리를 걷다가 스스로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움츠리고 길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만 내밀어 다음 상황을 살피는 저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아직도 낯선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믿고 평소에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설 때도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경찰관조차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에서 보아온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늘 경계와 의심이 존재했고, 그 누구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조차도 말을 조심해야 했고, 언제나 누군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닫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었고, 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조국과 떨어져 살면서도 저는 여전히 북한의 소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뉴스는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사건과 김정은의 발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라며 남조선과 미국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은 무거운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엄숙하게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고위 장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일명 죽음의 백조를 한반도 상공에 배치하자 북한의 관영 매체는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관영 뉴스는 언제나처럼 미국과 남조선을 악랄한적으로 묘사하며 국민들에게 철저히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북한에서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적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불가피한 숙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조국 수호가 얼마나 공허한 선동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그들이 외부에 선전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장비는 낡았으며 병사들은 생존을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폭풍군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신 전술이나 장비는커녕 기본적인 전투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북한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던 군사훈련은 사실 외부의 눈을 의식한 거칠애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그 구호는 그저 정권의 선전 효과를 위해 존재하는 허울뿐인 명분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 군대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저처럼 북한의 다른 병사들이 그 허황된 말에 속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그 선동에 속아 충성을 바쳐왔으니까요. 한편 미국 대선에 관한 소식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 내부에서 그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북한에서 트럼프가 각별히 대우받는 이유는 과거 그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를 논의했던 기억 때문일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북한 사람들의 상황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끊임없이 자주와 자립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외부의 손을 빌려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립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한대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중 한 한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탈북민과 특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군인들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동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난 이후로 동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적으로 교육받아 왔고, 심지어 같은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인이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과연 한국이 저 같은 탈북자에게도 새로운 삶을 찾을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곳이 저를 받아줄 수 있을지, 제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고, 북한에서 말한 것처럼 고문과 감옥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요? 혹여 받아준다 한들 제가 과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예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들었던 한국 확성기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분계선에서는 북한 군인들을 향해 자유와 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보세요. 선택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철책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고, 그 메시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목소리를 차마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택할 권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이 들릴 때마다 저는 무작정 외면했습니다. 거부감이 먼저 들었고,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와 다름없었고, 우리는 체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방송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조국을 등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니, 그 아이러니가 너무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의 이 낯선 땅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선택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모든 것이 저에겐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서 들었던 선택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이제서야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 것은 우연히 발견한 평양정보통 웹사이트였습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사이트라는 소개가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그날의 글을 클릭해 보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소개된 사연이 제가 러시아에서 따르던 상관이자 은인이었던 장우진 상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가 남한에 정착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을 만큼 반가웠습니다.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사연만으로도 그가 장우진 상좌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탈북자의 메일을 읽어줄지,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손이 떨렸지만 다시 떠오르는 그의 얼굴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히 써내려갔습니다. 장상좌님, 저는 폭풍군단에 있던 부하입니다. 지금 폴란드에 있으며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평양정보통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장우진 상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꼭 전달해 달라고 간곡히 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장우진 상좌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는 제가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로 탈북자를 위한 지원망을 마련해 두었고, 제가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겠다고 했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한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면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자유와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의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조국에 남겨진 이들에게도 자유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날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폴란드에서 평양정 보통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무사히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또 전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양정 보통은 탈북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평양정 보통이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